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나스닥은 급등했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집니다. 동조화가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라고는 하는데 정작 나스닥 오를 때는 따라가질 않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9,000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전망들은 잇따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나스닥이 하락할 때만 동조화를 보이고 상승할 때는 따로 노는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물론 전망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32,000달러 위로 올라서기에 좋은 타이밍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고 내년 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망은 좋은데 현실이 좀 아쉽다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자본시장을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준의 금리 리스크, 중국의 봉쇄,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금리 이슈와 중국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는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어서 올여름에 어떤 의미 있는 반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러시아의 미친 짓이 과연 어디로 튈까 여부였는데 어쩌면 머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이 이탈리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를 풀어주면 식량 위기에 기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리스크까지 해소가 된다라면 3대 리스크 모두 사실상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것이어서 어쩌면 기대 포인트가 더 강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과연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업계도 긴장하고 있고 중앙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는 다소 과도기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기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둘의 공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공존, 보완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가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요즘 단기적인 차트 흐름 바라보고 있으면 대체 이건 뭘까 싶은 생각을 자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상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비트코인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일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비트코인은 예측과 예상을 벗어나는 순간에 돌발적인 랠리가 발생한 경우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단기적인 흐름은 가급적 신경 쓰지 않고 대신 중장기적인 비전과 거시적인 환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하면 비전을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가격보다는 가치를 조금은 더 곱씹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가격보다는 가치에 좀 더 집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대응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단기적 흐름은 답답하다, 아쉽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모처럼 2.6% 넘게 상승했는데 저가 매수세가 달라붙는 모습 확인됐는데 하필 이럴 때는 동조화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조금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1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무려 46%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도의 강세장이 펼쳐지기 위한 조건이 이 도미넌스 장악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제한된 상승폭으로 인해서 고르지 못한 거래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라면서 1차적인 저항선으로 33,0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28,000달러 저점에서 회복됐지만 여전히 지난 2주 동안의 이 3만 달러 수준에 고정된 좁은 거래 범위에 자리하고 있다. 일간 RSI는 과매도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지만 중립선인 50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 50을 넘게 되면 단기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차트에서는 1차적으로 33,000달러, 그 이후에는 35,000달러 부근에 강력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지연시킬 수 있다.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의 모멘텀이 개선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표는 단기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 여력에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자주 거론되는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앞으로 넉 달 동안 44,000달러 부근까지 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이제 다음 4개월 이렇게 짤막하게 트윗을 날렸는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넉 달 뒤에 44,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과거 5번의 상황도 함께 공유했는데 먼저 한번 크게 폭락한 뒤에 반등을 해서 다지기를 길게 또 한 번 한 뒤에 엄청난 랠리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넉 달 뒤면 얼추 10월 전후의 시점이고 미국의 중간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전망이 보기 좋게 적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브레이크아웃이 이제 곧 벌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되고 실업률이 개선된다라면 연준은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는 32,800달러에서 35,000달러까지 나아가기에 좋은 시간이다, 참 좋은 시간이다, 이런 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 국면에 접어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신규 주소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볼드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며칠 동안 새롭게 생긴 비트코인 네트워크 주소수는 5월 24일 기준으로 37만 6,488개로 나타났는데 이건 5월 20일 이전 7일 동안의 신규 주소수 42만 5천 개와 비교했을 때 11.4% 감소한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 주소수 역시 5월 12일 이후에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핀볼드는 지난 10일 동안 비트코인 고래 주소수 23개가 네트워크를 떠났거나 보유 자산을 다른 주소들로 보냈다. 고래 주소수는 4월 2280개에서 현재 2203개로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시경제 리서치 기업인 라무르의 이브 라무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겨울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10만 달러가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겨울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2023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하는 강세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번 강세 랠리는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다음 분수령은 2024년으로 예정된 반감기다. 공급이 감소하면서 자산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개인적으로 매수 시그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비트코인은 현재 고점 대비 55% 이상 하락했고 약세장을 빠져나가기 위한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암호화폐 중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관의 자금이 가장 먼저 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고수하라,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올해 자본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러시아 리스크는 머지않아 이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푸틴이 이탈리아 총리와 전화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푸틴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정치적 동기의 서방 제재가 해제될 경우에 러시아는 곡물과 비료 수출을 통해 식량 위기 극복에 비중 있는 기여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흑해 항구의 민간 선박 출항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식량 곡물 수출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 멘트까지 나온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접점이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제시하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공존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동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 5년이 걸릴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은 아직 불완전하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도 필수적인 보안성 등을 완성하는데 5년이 걸릴 수가 있다.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백악관과 의회 승인이 있기 전에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은 아직 불완전하다, 이렇게 밝힌 멘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실시간 결제 시스템의 혁신과 관련해서 지금 선두에 서 있는 게 리플과 같은 기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FedNow에 지난 3월 이 블록체인 플랫폼 사이페리움이 합류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사이페리움은 DF과 CBDC,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연결하기 위한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연준은 CBDC 연구하고 있다, 최대 5년 걸린다, 이렇게 다소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미 블록체인 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실시간 결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갑자기 미국 연준이 CBDC 출시한다 이렇게 툭 발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까지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준은 이미 CBDC 발행과 관련한 기술적 연구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친 뒤에 OK 사인을 날리면 바로 공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최대 5년이라는 건데, 어쩌면 2-3년 정도 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통화 혁신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머지않아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아주 엄청 매우 많이 높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이걸 가만히 멍 때리고 바라보면서 5년을 허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실시간 송금 혁신과 관련해서 리플과 더불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구현하고 있는 곳은 단연 JP모건입니다. 이런 JP모건이 이번에는 담보결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JP모건은 거래와 대출 시장에서 블록체인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고, 궁극적으로 플랫폼은 디파이 프로토콜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의 이번 서비스는 이미 지난 20일 토큰화된 블랙록의 머니마켓 펀드 주식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담보로 양도하면서 첫 번째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의 글로벌 거래 서비스 총책임자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담보자산을 장애 없이 즉각적으로 이전을 한 것이다. 블랙록이 직접 거래 상대방은 아니었지만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블랙록은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 기술의 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담보 결제는 증권 대출, 파생 상품, 레포 거래 이런 것 등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더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삼을 수가 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주식, 채권, 기타 자산의 토큰화 담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진짜 대박인 건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기사 보고 깜놀한 게 지금 투자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의 대부분을 블록체인으로 전환할 준비가 이미 JP모건에는 다 돼 있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참 진짜 무서운 곳이구나, 결국 판때기는 JP모건과 리플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짜여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필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스터카드의 CEO가 5년 뒤에 스위프트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폭탄 발언을 내놨습니다. 마이클 미바흐 CEO는 다보스 포럼 토론에 참석해서 국경을 넘는 결제 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스위프트가 5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토론 말미에 스위프트가 5년 뒤에도 계속 존재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라진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진짜 완전 폭탄 발언이긴 한데, 이에 대해서 마스터카드 측은 CEO의 이 같은 발언은 스위프트가 지금 그대로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게 되는 것,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사실 스위프트는 최근 CBDC 테스트를 벌이면서 나름 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위프트를 스위프트 1.0이라고 한다면 스위프트 2.0으로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나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리플과 JP모건이 스위프트에 기대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송금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의 시대는 사실상 내리막길에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관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하루아침에 스위프트가 갑자기 뻥 하고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스위프트 역시 리플이나 JP모건 같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든 이런 기업들이 구현해 놓은 생태계에 의존을 하든 나름의 방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CBDC를 정식으로 발행했을 때 스위프트의 역할에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공존의 방식이 될지, 아니면 사실상 연준이 스위프트의 기능을 대체하게 될지, 아니면 민간 기업들이 조성해 놓은 생태계가 활용될지,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5년 안팎의 시간 안에서 어마무시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점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조금 멀게 느껴지는 미래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산업, 이 시장에 참 잘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물론 마이너스로 변한 투자 계좌를 보는 건 답답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런 가치의 방점을 찍고 시간의 흐름을 기다리다 보면 가격 역시 우리의 목표 수준까지 도달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기 시세보다 장기 비전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의 다소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도 잘 견뎌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